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 파워 시황, 월요일 날 거죠. 예, 바로 시작을 하지만, 네, 항상, 예, 올라가는 건 뭐 전일날 올라가서, 좀 여러분들 좀 챙겨볼 수 있게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미국 시장하고 이어진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조금 위태로 왔는데 바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중에 낙폭 좀 키웠다가 다시 분위기는 반전. 근데 뭐 다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가의 관계,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관세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예, 이런 것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장 분위기가 무슨 얘기 하시나,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계속 지지를 하려고 나온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 저항권은 돌파를 못하는데 나스닥 기준입니다. 예, 그래도 밑에는 지지한다 라는 쪽으로는 그나마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들어가 있는 포함되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힘이 없어요. 예, 한 이틀 동안 지난주 초에 좀 달리던 모습들이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수만 돌아선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은 경계감도 좀 있구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나왔던 얘기들 한번 조금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나왔던 경제지표 쪽에서 지금 개인 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생각보다 증가했지만 사회보장 지급액이 증가했다. 이거는 생각보다 그 나머진 정체 사회보장 지급액 증가 뭐 이런 쪽으로만 봐야 되겠죠. 그나마 그래도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 예,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서 예, 저축률이 4.9% 증가했다. 어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경제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냐면 저축률을 올리고 소비는 줄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소득은 약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사회보장 지급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있겠죠. 소득은 일정할 것 같은데 경제 상황들이 위축된다는 쪽을 지금 미국 시민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모든 건 다 7월 9일쯤, 그러니까 즉 상호관세 관련된 쪽에서 어차피 지금 미국 쪽에서도 나오는 이제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관세 가지고 지금 법원들은 제동을 걸고 있고 사법부 쪽에서는 제동을 걸어도 행정부는 막강하게 권력을 딱 차지한 만큼 행정부와 지금 입법부가 거의 약간 공화당으로 다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견제는 됐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갈 분위기죠.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약간 좀 이제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럼 6월달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상호관세 관련된 쪽에서 결론이 나야겠죠. 특히 핵심적인 거는 중국은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며칠 더, 예, 지금은 글로벌 국가, 대부분의 불공정 무역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포함을 시켜 있고, 그 중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엔드 중국까지,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어진다? 그러면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 다시 올라가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7월달 이후에 시장에 좀 충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서서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월 말부터는 결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에선 또 약간 좀 침울한 기운이 감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 쪽으로 관세 흐름들의 변화를 체크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은 지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제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 지표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PC 지표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은 2.15%로 둔화돼 있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2.5로 계속 둔화돼 있습니다. 2.15면은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에 근접한다는 쪽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1년도 물가 급등하기 전에 나왔던 초기 모습까지 지금 쭉 갔다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PC의 현 주소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이제 공조됐으니까 하겠다는 쪽의 목소리를 내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불러서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예, 좀 우리 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끄떡없습니다 지금요. 왜냐면 앞으로 7월달 이후부터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 그냥 인치표만 보고 금리 인하를 했다가 결국에는 또 물가가 팍 튀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우린 관리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책이나 신경을 잘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무언의 압박들, 이게 약간 대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좀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충돌이 나오는데 그런 쪽들이 물론 일관성 있는 정책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관세 매기겠다 한 쪽들인데 그 여파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대결 국면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장중에 그렇게 낙폭을 좀 키웠던 얘기들은 중국에서 기술 제재를 한 단계 더 확대할 것이다. 유학생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더 확대되고 있고 게다가 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행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큰 무역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 라는 쪽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의 대변인은 바로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 약간 말도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당장 압박을 더 크게 나오진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낙폭을 축소했죠. 하지만 그래요. 예,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세를 강하게 복귀할 만한 내용들도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다른 것들도 볼까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죠. 러셀 2000도 제대로 못하고 반도체 지수는 더 재미가 없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아마 반도체 지수가 제일 늦었어요. 지금 지수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걸 뭐 빅테크는 나머지 기업들이 좀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들은 추세 저항까지 아마 요 정도쯤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보다 늦어요. 어떤 한때는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을 주도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여러 가지 부담감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서 이렇게 AI가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약간 중국이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도 같이 주도를 하면서 약간 거기서 좀 성과를 내야 될 모습들 쪽에서 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기회가 좀 잃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의 해석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흐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저거 가만두면은 패권을 다 차지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주의와 약간 중앙 집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런 공산당 이런 하나의 일당 체제로 좀 정책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책들이 이제 쫙 하고 끌어올려가는 쪽과 약간 협의와 또 협치로 나가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같은 쪽에서는 약간 AI 느낌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딱 틀어지고 AI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AI가 권력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터미네이터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거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인간을 지배하려고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이걸 컨트롤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과 맞춰져서 일사불란하게 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중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위협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주말 사이에 해봤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헤게모니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떤 뭐 이런 쪽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국내 증시는 한국 지수 MSCI도 그렇고 다 좀 1%대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선물도 0.4%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도 일단은 시작은 경계감이 좀 높은 거죠. 이제 3일 동안 솔직히 한 2,590, 2,600에서 2,720까지 요거 한 4일 동안 거의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4% 올라왔나요? 예, 3, 4%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이거 그냥 그냥 돈다 그러면 살짝 조정받고 꼬리 달고 그냥 또 가는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어를 하네요. 누가 하냐면 외국인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못 따라가니까 주식을 판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빠르게 올라온 주식, 빠르게 올라온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좀 챙겨야지 뭐 라고 하는 쪽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주식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 종일 팔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너희 먼저 2700선 들어가는 거 나 못 참겠어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 시장에 요때 주도를 했던 거는 딱 보게 되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이때 딱 한국은 그래도 이제 좋아질 건데 이제 뭐 돈 풀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건데 경기 뭐 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바닥에서 좀 턴할 건데 왜냐면 유동성이 많이 증가할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기관이 먼저 훅 하고 들어갔던 측면들이 높은데 여기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모습들이네요. 요 구도 쪽에서 그러면 기관이 이렇게 올라간 거 그냥 좀 전후 분위기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팔아버리겠느냐. 외국인들 단기 매도가 끝나고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겠느냐. 요게 가장 또 중요한 힘의 어떤 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어디서 끝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직전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또 단기 평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과 맞아진다 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일단 약간 2680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잘 지지가 종가상으로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또 고점이 있죠. 고점에 두 번 있었습니다. 아니면 좀 더 힘 빠진다 그러면 2650선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느냐 받고 돌아가느냐. 근데 그때 요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의 동향들 잘 일단 지켜보고 6월 초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초는 마찬가지로 월요일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있고 그 다음에 수, 목 거래하고 금요일 또 휴일이고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연휴가 3일 있다. 부담감도 있죠. 변동성이 터질 것 같다.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 같다. 라는 쪽은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6월 초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말은 특별히 그 관세 관련된 글로벌 국가들과의 어떤 아마 중국은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합의하는 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적어도 한국가가 나와서 그 안에 성사됐다 한쪽이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다른 국가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중국 빼고 나머지는 합의했다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6월 말쯤 가게 되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월 초에 요거 잘 지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월 초에 좀 자신 없다 좀 수익 났다 아유 나 이거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볼래 그러신 게 낫죠. 예, 거기다 시장 막 또 약간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약간 그거는 정신없는 국면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 그냥 조마조마하게 보기 싫다. 그냥 난 여행이나 가겠다. 예, 여행은 가신 건 좋지만 예, 투표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호국소년들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그 경건한 마음은 갖고 여행은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 6월 초의 변화들은 예, 또 일단 변동성이 살짝 커질 것들은 좀 대비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뉴스 몇 개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까 철강 쪽에서 또 더티한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티한 거죠. 예,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합니다. 타격이죠. 한국의 철강은 타격일 수밖에 없고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US 스틸을 일본이 인수하는 걸 지금 일본 제철이죠. 인수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다 보니까 US 스틸이 혼자 독자적으로 살기엔 좀 어려운 걸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수를 허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 한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또 이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거기다가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특히 그 고용자들한테 보너스 $5,000 준다.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분들은 당연히 환호를 하겠지만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런 것까지 그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만큼의 시너지가 나오는지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비싼 인건비가 올라간 쪽에서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거는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단순하게 철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USDTL이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충분하게 미국의 산업적으로 좀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했어. 그러면은 딴 나라에서 들어온 거 이거 장벽을 쌓아줘야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투자한 국가에는 예, 당근을 그리고 또 당근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칭찬을 뭐 직접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여구에서 들어오는 것 중엔 철저하게 채찍을 그러다 보니까 50% 인상으로 들어간다. 니네 이거 막기 싫으면은 예, 한국에 그러니까 단순히 철강이 아닙니다. 미국에 투자해 라는 쪽에 대한 암시를 가장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철강이 왜 중요하냐면 산업 쪽에서
기틀이 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재해 대표주자라고 하죠. 그러면 철강을 가격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만약에 미국의 공장이 없는 쪽들은 지금 철강도 이제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수요가 위축될 거고, 게다가 또 이쪽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또 만약에 그래도 그냥 들어와서 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 쪽에서 들어오는 산업재, 특히 자동차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련해서 비행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산업재들이 다 철강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 거만 다 쓰겠다라고 하는 쪽에 대한 약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신토불입니까 이것도? 그런 쪽으로다가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높아졌습니다. 이 허들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이제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는 거고, 중국부터 나머지 국가들도 이렇게 나오는 변화다. 일단 여파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지금 보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전체 수출액 쪽에서 미국으로 들은 게 한 13%입니다. 그러면 이게 높아진 만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게 제대로 먹히는지, 당장엔 또 라인 공급대 변화가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고생을 할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한 9%대, 캐나다가 타격이 제일 크겠네요. 캐나다, 멕시코, 역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또 다 이게 여파가 미치는 거고, 이걸 봤을 때 한 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그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보편관세, 상호관세라는 쪽에서 이거와 사법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 품목별 관세, 품목관세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품목관세라는 얘기는, 이거는 무역법 슈퍼 301조인가요? 그걸 통해서 내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집중하겠다는 쪽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도 상호관세하는 거 봐서 그 다음에 매기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딱 전환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막힌다? 오케이,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또 교묘하게 품목별로 되게 압박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다 한쪽에서, 이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온 거죠, 미국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내용인 것 같아서 당장 철강 쪽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짚게 될 게, 우리나라 그러면 입장 쪽에서 주가는 당연히 흔들리는데, 그나마 현대제철, 이거는 2029년, 근데 당장은 아니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그렇다고 하고, 영향 끼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게 되면은 또 타격을 좀 받는다, 라는 쪽들인데, 요거는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강 쪽은 전혀 기대감이 없고, 게다가 저PBR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 철강 똑같습니다. 이런 업체들. 그런데 너무 하락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정부 정책과 함께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저PBR 종목들 어떤 룰을 또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자극을 하게 되면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 저PBR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또 낙폭이 커진다, 조금 현대제철 최근에 좀 살짝 올라가다가 또 빠진다, 그렇게 되면은 또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밸류 메리트가 충분한 종목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는 계속 반응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 지금 핫한 종목 섹터 못 쫓아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여놨다가 한번 또 변화 나가서 툭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중요한 건 정리입니다. 정리나 줄여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올라온다, 좀 더 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정도쯤에서 일단 정리한다, 낙폭 과대를 이용한다 라는 쪽들은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쪽은 쉽게 일단 이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갑자기 갑분싸, 싸는 아니죠. 갑분급, 갑자기 분위기 급등으로 바뀐 통신장비 쪽입니다. 통신장비는 KMW 급등하면서 이거 뭐야? 라고 하지만 통신장비는 그냥 딱 그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시죠? 이분이 거의 좌지우지. 예전에 KMW도 한번 저 밑에서 이제 강하게 올랐을 때마다, 근데 이분의 그 리포트의 톤은
항상 강합니다. 세고요. 근데 어떤 때는 시장에 먹히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게 나와도 안 먹히는 때고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일단 또 강하게 또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 이것도 올해 소외된 섹터 아니야? 한쪽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고 게다가 지금 미국 주파수 경매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이건 또 약간 인프라 쪽이죠. 인프라 쪽에서 또 당연히 지금 이 팀이 좀 더 커질 거 아니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쪽들은 미국을 바꾸기 위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특히 5G 쪽에서는 완전히 중국에서 밀려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도 밀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G는 중국이 더 잘 설비돼 있고 한때는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인터넷 속도나 모든 걸 쭉 봤을 때 초기 3G, 2G, 3G 때는 되게 강했죠. 인터넷 속도와 함께. 근데 거기서 더 발전이 없습니다.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더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올려받을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투자 안 합니다. 아주. 예, 그러면 갖고 있는 정보나 정보 유출이 안 되게나 해야겠죠? 네, 투자는 안 하고, 그리고 챙길 건 챙겨가고, 요금은 계속 땡겨가고, 보안은 신경도 안 쓰고, 예, 그런 회사에 대해서 배당을 그러면 좀 한 5%, 6% 준다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걸까?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에 대해서는 저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변화가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들이죠. 빠르면 2026년도 여기 있네요. 예, 주파수 사용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되는 모습들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투자가 될 거니까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 실적 바닥이고 돌아갈 거 아니냐. 2026년 6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한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까지를 지금 먼저 움직인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2030년 예, 또 이번에 공약들이 들어온 거 있죠. 6G 시작이다. 그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유리기판 얘기도 좀 말씀드렸죠. 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안 본다. 마찬가지로 2018년입니다. 솔직히 이런 거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추세로 쫙 연결해서 쫙쫙쫙 가기 위해서는 2028년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뭐 4,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꺼질 것 같고 그보다 또 빨리 올 것 같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좀 더 보강이 되기 시작해야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그런데라고 움직이는 거는 저는 한번 시세는 쫙 모아져서 한 2, 3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 KMW가 아니라 오픈랜 관련 쪽으로 좀 더 움직였었으면 좀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부품 제재 강화하기 시작하고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오픈랜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종목들 보다 보니까 오픈랜의 뭐 대표주자 뭐 솔리드로 나오죠.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더 세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었고 그렇지 않고 이런 쪽에서 이게 월봉 볼까요?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소외됐다. 시장은 그래도 2,700이다. 이쪽에서 그 정도 들어왔던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후속 매수가 들어오긴 하겠는데 저라면은 길게 일단 안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보고 그런 흐름들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RFHIC 정도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거래 안 붙으면 정말 안 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은 좀 거래 붙은 쪽인데 이거는 그냥 겐 트랜지스터 약간 방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모르겠어요. 요 정도나 아니면 뭐 그나마 실적 나온다고 HFR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끌고 가서 지금부터 한 2배 날 거야, 3배 날 거야 이런 쪽으로 나올지는 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안 보는 게 좋겠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수출일 동향이 나왔습니다. 5월 말 31일 끝나다 보니까 전년 대비 1.3%. 뭐 선방은 했지만 그래도 버텼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미국과 중국 모두 8%대 감소합니다. 요거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변화 쪽에서 아무래도 이걸 안고 IT 쪽에 그리고 반도체 쪽에 어떤 기대감을 좀 키우겠느냐. 물론 반도체 쪽은 요거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쪽들은 D램 고정 가격이 27%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축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거
이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지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갈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가격 좋아지게 되면 주가도 탄력적으로 쫙쫙쫙 가져야 됩니다. 못 가죠? 근데 이게 이제 선주문 쪽이란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지금 유예기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유예기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 쪽에서 만약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때 또 가격 관세 딱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이런 또 산업재 대표 주자들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분위기 가격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가 왜 못 가요? 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불확실성이 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그거 맞기 시작하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W 쉐이프, 그러니까 한번 위축됐다가 이번에 딱 돌아섰다 요 정도쯤 보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DRAM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요런 거죠. 수요 절벽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쪽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하다 보면 내년 또 상반기 중,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정도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점 찍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때가 더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거의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당장 인기가 없다. 반도체는 지금 당장 가격은 좋아도 고민이 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중 크게 갖고 계시면 안 될 섹터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움직일 때 다시 줄였다가 움직여서 확인될 때 사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계좌가 단단해질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계속 저도 반도체 좋아하고 저도 한때 SK 하이닉스로 좀 큰 수익을 본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반도체는 계속 줄여 놔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확인될 때까지는 이제 종목도 많이 줄였습니다. 종목도 거의 뭐 두세 종목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이거는 집중해야 될 섹터가 일단 아닐 수 있겠다. 쪽에서 좀 전략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중국 다 별로 안 좋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그나마 선방한, 그러니까 5대 쪽에서 5개 늘어났다. 한쪽들로 보게 되면 그나마 잘했던 것들 보았을 때 한번 볼까요? 잘한 거 반도체 그나마 잘했는데 그거보다 HBM 쪽이 좀 더 잘해서 그나마 좋았다. 쪽으로 2월 달부터 한 3, 4, 5 약간 3개월 동안 약간 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버텨가고 있다라고 봐줄 것 같고, 스마트폰 잘하네요. 의외로 30%대 증가했습니다. 오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항상 한국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신모델은 항상 1분기 쪽에 1, 2분기 상반기에 집중돼 있고 하반기에는 폴더블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모멘텀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엣지인가요? 그걸 통해서 약간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는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컴퓨터 수출도 증가했다. 이거는 SSD 때문이죠. 저장장치 늘어서 그런 것 같고, 바이오헬스 늘었고, 게다가 또 선박 늘었고, 생각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어난다. 요게 일단 잘한 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대미 수출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수출도 줄고 있다. 자동차 좀 어려운 모습이죠. 석유 제품, 석유화학 줄고 있다. 물론 이게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유나 화학 쪽에서 품목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농산물, 식품 쪽이죠. 식품 잘하고 있습니다. 식품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삼양식품이겠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보게 되면 화장품 9%대 늘었다. 잘하는 거죠. 거의 이제 두 자릿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잘하는 품목들 K 특산품들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눈길이 가야 되겠죠. 그 밖에 중국, 미국 모두 수출 감소한다. 이런 것들 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나올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일정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들 보게 되면은 월요일 날입니다. 키스트론이라는 종목이 상장되는데 고려제강 계열의 와이어 제조, 철강 쪽이죠. 근데 전자부품 쪽, 케이블 쪽 이게 이제 건설 이런 쪽으로 들어갔고, 이거는 IT 쪽으로 들어갔는데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제조업 지표들 미국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고, 또 중국도 단오절로 휴작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인데 또 기대감 별로 없습니다. 또 이스탄불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또 아직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거죠. LNG 관련된 회의, 그리고 또 알래스카 정부 회의, 요거는 지금 저희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쪽들이고 참여를 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딱 가는 국가 보세요. 한국, 일본, 대만 우방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우방이지만 너희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그쪽에 대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LNG 뽑아내려고 하는데 니네 돈 태워라, 이런 의미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지는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온라인 쇼핑 동향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혹시나 많이 빠진 카페24 같은 거 좀 반응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고요. 갖고 계신 종목들 증자 나오는 거 있나, 또 CB 나오는 거 있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화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한국의 CPI가 나오게 되네요. 네, 나오는데 한국 쪽은 우리가 큰 기대감은 지금 없는 상황들이고, 이제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또 지표라고 하게 되면 요거죠.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또 ADP 취업자 변동, 이거 지금 화요일 수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 이상 없나,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충격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주된 지표들은 이제 7월이죠. 특히 만약에 이거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물가는 이제 관세 때문에 지금 압박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업들이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물가로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다 기업이 감안하게 되면 기업 실적은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면 시장도 엉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비용을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해고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들이 여기서 나오면서 고용보고서나 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 목요일 날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지, 이것도 핵심입니다. 그러면 고용 별로 안 좋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그때 연준이 움직일까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나온 지표를 보고 당장 움직일까요?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또 7월 이후가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먼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차이신 제조업 PMI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6월 4일은 베이지북 공개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번 주 초이니까 당연히 제조업, 비제조업 쪽, 그러니까 서비스업 이쪽 지표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또 무역 수지, 그리고 특히 유럽의 22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또 인하할까?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데 또 인하는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좀 최근에 유럽 지표들도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뉘앙스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건 체크해야 되겠죠. 브로드컴. 이번에 IT 쪽에서 그나마 가장 좋게, 반도체 쪽에서 좋게 보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주가도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쪽에서 자사주 매입도 있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 실적들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6일은 한국은 또 휴장으로 들어갑니다. 6, 7, 8 또 연휴죠. 그런 쪽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변화들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거래일수가 3일밖에 없습니다. 3일밖에 없는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이럴 때는 가니까 무리해서 막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챙겨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드도 좀 올리고 그러면서, 근데 섹터는 분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섹터 맞다, 이 섹터 강하다, 보고 있었던 섹터다, 그래서 끌어가겠다, 그런 거는 집중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는 지수가 움직일 때 어떤 섹터가 끌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수 자체만 보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걸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안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번 주도 선거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잘 쉬시는데 그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또 한번 외쳐야 될 게 있겠죠. 좋아요. 웬만하면 구독도 좀 해주시면 좋은 내용을 즉각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도 구독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파워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